그래서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많은 수주, 이제 회사를 향한 어떤 그런 이제 수요들 그런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봐요. 기술력이 떨어지면 수요가 안 생기죠. 여전히 수요가 살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잠시 쉬어가는. 사실 뭐 그냥 전반적으로 에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포스콜리스 당연히 좋고. 근데 기왕 제가 포스콜리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철강주로도 엮일 수 있고 중국 경제 사람이 얘는 그것 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보면 완벽한 2차 전지로 하기에는 포스콜리스 좀 무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에코프로도 네. 지금 보실 때 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래요? 이 횡보 기간이 네.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이게 뭐 네. 이게 왜 원버블? 이게 왜 이런 지금 논란을 누군가가 만드는 거겠죠? 굳이?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들으면서 왜 저런 소리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미래의 실적을 땡겨와서.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기업이 사실은 다 미래 거 다 땡겨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것도 사실 저는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따라가는 기사 보면 다 똑같아요. 너무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왔다. 그러니까 주가만 튀면 다 그걸 땡겨와요. 그 되게 좋은 핑계이긴 해요. 뭐 적절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글쎄요, 미래 가치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미래 가치를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에코프로의 10년 후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건 모른다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복잡하고 되게 정신없고 힘들수록 그냥 원론, 무조건 이제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죽을까? 아니에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무슨 네. 영업이익도 막 걸고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 LFP 배터리가 많이 팔린다라는 거 네. 얘기도 나오고, 네. 또 무슨 뭐 프랑스 IRA 네네. 나와서 네. 한국 전기차도 배터리도 안 좋을 것이다. 네. 너무 이렇게 갑자기 또 막 집중포하듯이 나오니까. 유럽 애들은 네. 근데 유럽은요, 이게 또 얘기해야겠다. 유럽은 보면 걔네들이 내연기관차는 탑이죠. 사실은 뭐 벤츠, 메라, BM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 딱 들어가니까 유럽 애들이 죽상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뒤늦게 물론 공장이 많아가지고 뒤늦게 따라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탑은 거의 중국이랑 미국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유럽은 지금 뭐 집행위원장 나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산업 지키기구나. 유럽 내 산업 지키기구나. 우리 거 지키려면 뭐 쿼터 만들고 온갖 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거 써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IRA도 결국은 힘 있는 자들이 그냥 바운더리 바운더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 하라고. 자기들 산업 지키려고. 그러니까 저는 유럽이 그런 거 되게 웃겨요. 일 잘 안 되는구나 요즘에. 뭔가 잘 안 풀리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면은 폭스바겐 같은 기업이 빨리 뭔가 전기차를 만들고 싶은데 못하니까 중국 기업 가가지고 이제 같이 협업한 다음에 차는 중국 갖고 오는데 폭스바겐을 달아서 팔아요.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따라갈 수는 없고 급하다는 거죠. 네. 근데 폭스바겐 그룹이나 벤츠, BMW 이런 데가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전기차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러게요. 그 산업이 앞으로 최소한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을 가지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야. 만일 그게 전기차 곧 끝나지 이런 걔네들 안 해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그들도 확실히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를 한다 해도 그거는 정해진 미래에서 조금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좀 적응하고 그럼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지. 몸부림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몸부림 쳐야죠. 그걸 막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망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산업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왜 망할까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를 안 쓴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해석을 하잖아요. 이 기술 좋은 거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주가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옛날 주가 보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것 측면보다는 이렇게 주가가 어려울 때는 그 회사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그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수요는 살아있죠. 그리고 지금은 공급과다 얘기가 나온다. 근데 공급과다 얘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2차 전지가 앞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좀 증가할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연기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 그런 기업들이 빨리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지금 돈 쓰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만큼 자기들도 뻗어나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요가 죽을까요? 안 죽나니까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잠깐 조금 주가 떨어진다고 뭐 고점대비해서 20-30% 떨어진다고 그거 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이게 이렇게 털면 하나라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 사람 하나 진짜 나쁜 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업종 하나도 진짜 정말 이 업종을 정말 쓰레기화 시키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억지죠. 분석을 해야지. 야. 억지와 억측을 하면 안 된다 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는 그냥 제 생각은 그냥 지금 사실 이건 준비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뭐 준비를 잘 안 해오긴 하지만 이걸 제가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진짜 별로고 에이 차전지 무슨 에이 전기차 무슨 이러면 BMW 벤츠 이런 데가 달려들겠어요? 굳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갖다가 인수해가지고 폭스바겐을 달아서 팔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네. 어느 정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고 있고 지금은 달려가는 도중에 잠깐 쉬는 과정 정도라 봐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서 아니면 너무 높은 곳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힘들긴 하죠. 네.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난 너무 높은 곳에서 팔아서 마이너스 40% 하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오히려 진짜 공부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하기 편해요. 내 계좌가 계속 수익 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지만 공부 필요 없어요. 난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그냥 달립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 안 좋을 때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주식이 네. 각광을 받고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때 네. 막 올라갈 때 사더라도 나 어차피 네. 앞으로 2025년까지 뭐 길게는 2030년까지는 가져간다.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다 그러셨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그때 보면 96,000원 살 때도 네. 15만 전자 산다. 네. 그냥 산다. 근데 이게 딱 그렇게 하고 한 이제 좀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는 건가요? 아무튼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저도 사실 되게 거쳐온 구간이어가지고 네. 전 되게 이해가 돼요. 그게 네. 막 그죠.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처음에는 막 가자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뭐 한 10% 떨어지면은 아유 10% 정도야 뭐 아유 우리 한번 올라가면 10%인데 여기 20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30 가면은 그때부터 이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제 막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왜 심리적으로 안 좋을 때 항상 무속신앙의 어떤 힘을 찾잖아요. 되게 막 내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조금 안 좋으면은 오히려 되게 걱정을 스스로 많이 하는 게 인간의 저는 기본 본심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야죠 지금. 근데 진짜 엔비디아나 네. 테슬라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막 그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테슬라는 막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 산 사람들은 네. 사실 엄청 번 거잖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때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래 근데 엔비디아도 보면은 처음에 산다고 했을 때 네. 막 한 2030년까지는 무조건 들고 간다. 네. 막 다 그러셨는데 안 되잖아요. 또 그게. 아, 근데 진짜 다들 그게 매수하셔가지고 2030년까지 들고 가실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 국민들이 다 되잖아요. 투자자분이 다 되잖아요. 그럼 기관들, 외국인들 엄청 긴장이 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도 기관들 욕을 좀 많이 해요. 네. 왜냐면은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구애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뭐 1년 있다가 뭐 전세금 내야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투자를 내 돈 가지고 한다라는 가정 봤을 때 물론 내 돈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언제 기한 한정이 있겠죠. 뭐 나중에 필요한 돈으로 하시겠지만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게 맞으니까 투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관은 항상 3개월, 6개월, 1년마다 펀드를 계속 이제 평가를 받고 뭐 못하면 잘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기관이 증권사가 수익이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브로커리지 수익이 높을 때였어요. 브로커리지 수익 뭔지 아세요? 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기관이에요.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겠어요? 뉴스를 계속 만들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겁 줘야 돼요. 겁을 줘서 계속 사고 팔고 하게 해야죠. 그들한테 삼성전자 매수해라.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매수해라. 돈 안 되죠. 왜 장투 들어가니까. 돈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전 오히려 나오면은 또 걔네들 또 장사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사에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매 보면 증권사 직원분들은 잘 아니까. 맞아요. 잘 아시는 분들 맞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 맞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 맞죠. 근데 작년에 우리 돌아보자고요. 그 잘 나간다는 월가 애널리스트들
뭐 분석가들 다 틀렸어요. 정말 전 세계 분석가 다 틀렸어요. 저도 틀렸잖아요. 아,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누가 알았어요? 다 틀렸거든요. 그럼 결국은 믿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아까 앞서서 네. 요 기술력 측면을 질문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에코프로가 네. 에코프로 그룹이 포스코 그룹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요? 네. 이게 카테고리가 좀 다르긴 하죠. 어. 두 개 기업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뭐 이미 탑이고 해외에서도 탑이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저는 좋은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전진하는 느낌이 좀 분명히 있어요. 전진하는 느낌.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대표이사 횡령 얘기 사건도 있긴 있었지만 대표이사 횡령이 뭐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이동채 회장이 에코프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더 많은 직원과 더 많은 엘리트 직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그 많은 회사인데 그 사람 한 명 잘못된 것 때문에 이 회사를 갖다가 평가절하한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 내보내면 끝이에요. 경영하는 사람, 경영하면 잘 데리고 와가지고 더 노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건 문제가 없다 보고 그래서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미 많은 수주, 이제 회사를 향한 어떤 그런 이제 수요들 그런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봐요. 기술력이 떨어지면 수요가 안 생기죠.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에코프로를 네. 약간 세력이 붙어가지고요. 네. 한번 쫙 올린 다음에 네. 먹고 나서 네. 딱 빠진 거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력이 그 정도의 기업도 네. 막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건가요? 세력이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세력이 있었던 90년대부터 했었잖아요, 제가.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 세력이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것도 장사 속이라고 봐요.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진짜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진짜 예전만큼 진짜 압도적인 힘을 구사하지는 못해요. 금감원이 예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졌고 금감원이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막 세력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전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에코프로라는 기업 뭐 수조원 때 달려들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 할 수야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큰 기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모를까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금융당국이랑 뭐 공매도 세력이랑 뭐 같이 결탁해서 이랬는데 그거는 좀 소설이다. 조금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래서 일단 뭐 공매도 워낙 이제 우리 또 저도 사실 공매도가 되게 짜증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그런 세력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도 주가가 못 가고 뭔가 이제 쉽게 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뭔가 이유가 없으니까 세력을 갖다 끼워붙이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짜 세력이 눌러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근데 오히려 이유를 찾다 안 나오니까 이가 세력 들어왔네. 세력이 들어와서 누르고 있네. 이거 봐. 윗골이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력들을 너무 의식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그냥 성장성, 네. 그런 거에 집중하자. 그러면은 네.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네. 그리고 또 이제 양극재 쪽이 좀 네.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전반기 때. 그래서 포스코퓨처럼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하셨고 네. 뭐 이 정도는 다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여전히 수요가 살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주가 떨어지는 거는 뭐 잠시 쉬어가는 되는 그럼 영업이익 이런 건 괜찮을까요? 한 영업이익이요? 자릿수 막 나온다고. 이게 사실은 이것도 네. 여러분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이 원래 거의 개도국 입장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기업이 바닥에 있던 국가가 빠르게 성장해서 올라올 때 수직 상승할 때는 정말 수십 %씩 찍어서 올라와요. 처음에 쫙 올라올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업이익이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이 YOY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 동기에 뭔가 정말 역대급 실적을 찍어버리면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작년에 역대급 나왔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올해는 그거보다 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YOY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QQYY 어차피 분기냐 아니면 연간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작년의 실적 역사적 최고 실적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이 막 원래 1, 2분기 실적 안 나오는데 1, 2분기도 역대급 찍어가면서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1분기 때 마이너스 엄청 크게 나오니까 야 이거 실적 장난 아닌데 근데 이 떨어진 실적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올림픽 같은 거 보면은 체조 같은 거 할 때 평균 낼 때 제일 잘한 거 빼고 제일 못한 거 빼잖아요. 네.
그게 맞다고 봐요. 역사적으로 고점 찍었을 때 거 빼고 너무 과한 저점 빼고 나머지 평균적인 걸 봐야 된다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딱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살아있느냐. 그리고 제가 재무제표를 좀 설명을 하면은 영업이익도 제일 중요한데 저는 매출. 기업은 매출이 꺾이면 큰일 납니다. 매출이 꺾이면. 매출은 늘어나야 된다. 작년에도 이제 미국 같은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이 아무리 현재 상황이 안 좋고 하더라도 매출은 안 꺾이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오히려 매출은 증가했는데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비용들이 있거든요. 판관비 같은 게 있어요. 그 비용을 올려요. 확 쓰는 거죠. 홍보비도 쓰고 엄청 써가지고 이제 매출은 높여놓고 근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순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건 괜찮아요. 네, 전 매출이 올라가면 결국은 매출이 떨어져요. 네, 매출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위기 상황은 영업이익 순이익은 사실 영업이익은 이 영업 내적인 부분인데 회사가 영업 내적인 부분 말고도 영업 외적인 수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참고해야 돼요. 뭐 순이익이 잘 나와야지 배당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 기업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봤을 때 일단 매출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만 만들어지고 있으면 이제 재무제표를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작년보다 오히려 저는 비용이 좀 증가했네. 근데 매출이 좀 올랐네. 근데 순이익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아 이게 조금 뭔가 지금 좀 상황 자체가 좀 쉬어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영업이익률 한 자리도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뭐 6% 7% 막 이런 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증권사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컨센을 딱 찍어놓고 그거보다 이제 못하다라고 하면 그걸 악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게 컨센도 걔네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컨센트 바뀌더라고요. 뭐 그리고 안 맞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맞는 게 없죠. 안 맞는 게 너무 많다가 아니고 맞는 게 없어요, 컨센 사실. 그러니까. 그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게 뭐 시장의 예상치다 그래서 그거보다 뭐 떨어지면은 뭐 그게 뭐 악재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 무슨 생각하냐면 그건 니들 생각이고 회사도 회사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회사는 증권사랑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순이익을 좀 삼성 같은 경우도 참 보세요. 삼성이 뭐 HBM 같은 경우도 못해서 안 했겠어요? 네. 그냥 제껴 놓은 거죠. 근데 언론에서는 삼성이 뭐 HBM을 등한시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번 삼성 따라가는 거 보세요. 네. 등한시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HBM도 이제 하이닉스가 50%였는데 삼성전자가 뭐 몇 년, 1, 2년 안에는 50% 넘어갈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고 HBM 막 부니까 하이닉스가 팍 각광받다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이제 AMD인가 어디 거기랑 이제 퀄컴인가 하여튼 거기랑 이제 딱 나와버렸잖아요. 네.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 마찬가지로 봐요. 에코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숫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숫자도 컨센이라는 것 자체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업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제가 팁이 비슷한 케이스,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두 자릿수 늘다가 한 자릿수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총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왜 한 자리가 됐는지. 네. 그래서 주총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꼭 가십시오. 무조건. 가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그걸 꼭 여러분께 정말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되죠. 딱 들어봤을 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는 그리고 또 최대한 또 안심시키려고 좋은 얘기만 할 텐데 듣다가 여러분 상식에 뭔가 좀 삐끗나잖아요. 그럼 또 물어보세요. 그럼 끝까지 물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그 김정현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 네. 진짜 겁이 없는 거 다른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증권사는 그냥 그거 자기들 생각이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비판적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주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듣는 대로 네. 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그렇게 되려나 보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의 답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이제 생각이 좀 되게 강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저도 이제 이런 방송을 나오면은 틀리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다 틀리는 거 보고 그렇지 어차피 이것도 제 생각이고 저도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면 나중에 나와서 저는 사과드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못해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명확하게 제 지금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제 비율대로 하시진 않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사실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섞으셔가지고 투자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네. 주들이 중심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네. 이런 경우는 뭐 한 1년 정도는 네. 안 쳐다봐야 된다. 네.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좋죠. 근데 1년 정도 안 쳐다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도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발 몰빵하지 마십시오. 몰빵하지 말고. 네, 저는 진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실 제 욕심은 25%는 넘기지 말라. 원금 대비해서. 25%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저는 한 20%가 괜찮다 보는데 네. 25%도 많이 양보. 근데 그게 넘어가면은 사실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도 그 좋은 기업 네. 제가 딱 찍은 거 네. 한 30%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랬더니 되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30% 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확실히. 맞아요. 아니 내 전 원금 대비해서 30%가 들어갔고 그게 만약 30% 마이너스면요. 내 원금 대비해서 10%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멘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여러분들 2차 전지주 4개를 15%씩 사시라는 거 아니고 2차 각 업종별로 2차 전지 25% 그리고 나머지 뭐 반도체 25% 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나는 뭐 이렇게 에코프로 25%, 에코프로 BM 25%, 5%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좀 하시게 되면은 멘탈 관리도 훨씬 편해요. 주식은 보니까 이제 좋은 종목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돼지목이 진주목걸이. 그리고 여러분이 돼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진주목걸이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그 종목을 컨트롤하라고 누가 보유하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웅달입니다. 이번에 진짜 돈이 되는 돈공부, 일명 고래 돈공부 스터디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분들의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고래 돈공부에서 라이브로 만나보세요. 한 달에 총 6분의 연사를 실시간 라이브로 만나게 되는데요. 4분의 각 분야의 경제 전문가분들과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의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저도 참여합니다. 여기에 함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자 하는 다른 참여자분들과의 열정 가득한 커뮤니티 활동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진짜 변화와 성장이 뒷받침되는 진짜 돈공부를 고래 돈공부 모임에서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